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7월 24일.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코스닥에서 굉장히 큰 급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급락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 시장은 강한 하락이 있었죠. 특히 코스닥은 4% 이상의 하락은 굉장히 좀 비이성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이 하락 촉매제는 코스닥의 감리 강화 그리고 반도체의 어떤 고점설 이었다라는 것인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겠다는 어떤 금감위의 뉴스로 인해서 시총 상위주들 이 굉장히 강하게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 메리츠 리포트는 반도체의 수급 우려, 악화 가능성을 좀 거론하면서 코스피의 대장주들까지 하락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시장은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비이성적으로 좀 강한 하락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뭐 시장은 항상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항상 많이 나타나긴 하죠. 그러니까 코스닥의 일간 차트를 한번 보면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4%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약한 거래량이 이제 나왔고 약한 거래량으로 큰 하락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흔히 이제 시장에서 어제와 같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이성적인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었는지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야 확인된다라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 비이성적인 판단이 많아지고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밤에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초보 산악인이 길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차라리 길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초보 투자자라면은요, 길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산을 내려가는 것이 초보자들에겐 더욱 좀 현명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그날이 겨울이었다면은 오히려 기다리는 것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전문 산악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좀 이제 좀 찾아봤는데 숙련된 산악인이라면은 나뭇가지의 방향을 관찰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뭇가지의 방향은 남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주식 초보자라면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만 지수, 시장 그 자체라는 것이고,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를 공부하기 전에 뭐 이제 채권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펀드나 이런 쪽부터 이제 먼저 공부하고 주식으로 넘어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주식도 개별 종목을 하기 전에 지수 아니면 뭐 ETF 이런 쪽을 먼저 공부하고, 뭐 만약에 매매를 한번 해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입니다. 지수를 이제 관찰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침착하게 좀 나뭇가지의 방향을 좀 잘 살펴가면서
그 나뭇가지들의 어떤 추세를 나침반을 좀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산을 좀 내려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제 상황은 어제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좀 어둡고 좀 춥죠. 추운 산 어딘가에 그냥 있다라는 거고, 방향은 천천히 찾아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들고요. 우리가 지금 이리저리 길을 찾겠다고 막 이쪽 저쪽 뛰어다니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아침까지 체온이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리저리 길을 찾겠다고 뛰어다니는 것은 매도하고 이 종목 저 종목 계속 막 아예 업종을 다른 업종 막 테마주도 하고 뭐 다른 개별 종목도 하고요. 이 중구난방으로 이쪽 저쪽 다 뛰어다니면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보유한 종목들 아니면은 뭐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관찰하고 지수 자체를 관찰하면서 어 길을 한번 조금씩 찾아보는 거죠.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그래야지 계좌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나뭇가지의 방향을 좀 유심히 관찰해보는 이 한 주가 되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의 방향,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방향, 그것이 우리를 조금 더 안전하게 안내해 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의견이고, 대표님의 이제 의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네, 최대한 안전하게 매도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이제 기다림 끝에는 그래도 수익이 항상 따라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전 시황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책 내용은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실전 투자 강의.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강력 추천하고요.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 마인드셋 하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한번 좀 진행해 볼 내용은요. 훌륭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점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훌륭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한번 좀 보면은, 첫 번째로는 뭐 예리함, 그리고 직관, 상상력, 예, 이렇게 이제 코스톨라니는 답변을 했는데요. 이 예리함은 사건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다 라는 것이고, 이 직관이라 함은 오랫동안 주식 투자와 어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의식적인 논리력과 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 상상력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보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절제력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융통성,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융통성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물론 자신이 생각한 것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즉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또한 훌륭한 투자자는 자신의 어떤 상상이 현실로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또한 인내심, 인내심도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성공하거나 뭐 실패할 때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는지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공할 때는 자만하지 말고 그냥 운도 좋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라고 하고요. 하지만 옛날 이 주식 투자자들이 말하듯이 주식으로 번 돈은 다음에 더 높은 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하는 빌린 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식 투자로 번 돈은 주식 계좌에 있는 이상은 번 돈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자꾸 빼놔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더 많은 돈을 이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빌린 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은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거대한 어떤 고리의 이제 대금 업자라고 이제 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 커다란 덤불숲이다라고 표현을 또 하고요. 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투자자는 이 성공과 실패에서 모두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하면서 아예 계좌가 망가지지만 않게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는 얼마든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면은 투자자는 어떤 직업에 가장 좀 가까울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 코스톨라니는 이 투자자라는 직업은 어떤 것과 좀 연관이 있을까 한번 보면, 가까운 것은 의사, 뭐 변호사, 뭐 정치가, 아니면 뭐 영업자, 뭐 요런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하고, 오히려 엔지니어나 경제학자, 경영학자와는 비슷한 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투자자가 의사라는 직업과 좀 비슷한가 라는 걸 좀 한번 보면은, 투자자와 의사 둘 다 먼저 진단을 한다라는 것이고, 왜 주식시장이 강세인가 혹은 약세인가, 어떤 주식이 왜 떨어질까 혹은 그대로일까, 그 진단으로부터 치료 방법을 비롯한 모든 것을 끌어낸다라는 것이고, 의사와 마찬가지로 이 투자자도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채면은 방법을 고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습니다. 의사들도 수술을 하다가 수술 방향이 잘못됐다, 분명히 고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다가 혹시라도 수술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 환자가 잘못되게 일부러 그냥 놔두지는 않잖아요. 방향을 바꿔서 환자가 다시 치료가 되고 살아날 수 있게끔 고치는 것도 또 의사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채면 방법을 고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것이고, 의학도 투자도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과학도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술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것이고, 엔지니어나 경제학자의 사고 과정은 의사와 정반대로서 완전히 수학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어떤 경우에도 이 직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투자자에게 직관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 투자자는 상상을 하는 반면에 엔지니어는 계산을 하죠. 변호사는 약간 다르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상상력과 직관이 있어야 하지만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 뭐 엔지니어 등등은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 주식 투자를 계산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의사와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엔지니어나 경제학자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느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서 다음 질문을 보면은, 자, 그러면은 투자의 나쁜 성격이라면 어떤 것일까? 나쁜 성격은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보면은, 실패에서 배움을 끌어내는 융통성이 좋은 성격인데 반해 고집스러움, 네, 이 고집스러움은 가장 나쁜 성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확신은 가져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으면 곧장 거기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이라 함은 100에 산 주식이 9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거나 전혀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투자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주식시장에는 항상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코스닥의 급락, 뭐 어찌 보면은 비이성적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게 정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석할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 주식시장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투자자들이 틀린 것뿐이지
주식시장은 틀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내 투자의 어떤 계획 안에 넣어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을 절대 부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틀리면 뭐 인정하고 그쵸? 매도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청산을 하거나 계좌를 지키는 것이 먼저이지 뭐 고집 부리면서 계좌가 뭐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이렇게 버틸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뭐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고집을 버리고 대응을 하면 된다. 융통성 있게요.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가 가져야 할 어떤 마인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 좀 한번 알아봤고요. 이 책 정말 좋은 책이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읽는 게 훨씬 더 와닿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좀 책 한 번 더 추천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